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요. 사건 전부터 선도 대상 학생으로 지정이 됐지만 관리는 허술했고 오히려 황당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희 YTN이 입수한 보고서를 보면 가해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칭찬 일색이었고요. 담당 경찰관은 규정과 달리 단 한 차례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시간 반 넘게 한 살 터울의 여중생을 100여 차례 폭행한 부산 10대 여중생들. 피해자를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어른 못지않은 잔혹함이 드러나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YTN 취재 결과 가해 학생들이 폭행 사건 전에 선도 프로그램을 받았지만 과정과 결과 모두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40여일 전에 선도 프로그램을 받은 결과 통보서입니다. 학생들을 특정 단체에 위탁해 집단 상담과 미술 치료, 법교육 등을 진행한 결과인데 이 결과는 관계기관에 통보됐습니다. 평가는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참여 태도는 전체적으로 적극적이었고 미술 치료에도 성실히 참여했으며 당면한 문제도 해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로 다른 4명이 1박 2일 10시간 가까이 교육을 받았는데도 평가 결과는 마치 복사한 듯 판박이었다는 겁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 부실평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자체가 같이 단체로 우선 이루어지고 애들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애들 처분할 때 참고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보내주는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경찰 매뉴얼에는 선도 대상 학생들에게 6개월 동안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연락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이 선도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화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들 연락처를 가지고는 있었죠. 중간에 방학도 끼고 그때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였으니까 교육하는 애들 전부 다를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이처럼 허울뿐인 관리가 진행되는 동안 충격적인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습관화되고 축적이 돼서 그게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럼 중간에 끊어주는 것이 선도 프로그램인데 교육부와 경찰청에 좀 정확한 시스템과 그 의무 규정 조항을 좀 둬서 이런 이 사건들을 예방하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론의 편승에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후적인 처벌 강화에 앞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대로 된 선도 프로그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